옷장을 여십시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됩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꼭 한번 여십시오. 거기에 걸려있는 옷들이 당신의 재물복을 조용히, 아주 조용히 갉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어디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절에서만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그리고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며 제가 직접 확인한 것들입니다. 돈이 안 모이는 집에는 반드시 공통점이 있습니다. 풍수를 보다 보면 압니다. 현관이 어떤지, 부엌이 어떤지, 침실이 어떤지,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간과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옷장입니다. 놀라우십니까? 당연히 그러실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옷장을 그냥 수납 공간으로 생각하시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옷은 그냥 옷이지요. 입을 수 있으면 입는 거 아닙니까? 멀쩡한 옷을 왜 버려요? 아깝게. 유행이 좀 지났어도 기본 스타일이면 괜찮지 않나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절약하는 마음, 낭비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 자체는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이 당신의 재물을 조용히 틀어막고 있습니다. 옷이 무엇입니까? 하루에 15시간, 20시간을 당신 몸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물건입니다. 피부, 바로 위에서 함께 숨을 쉬고 당신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고 당신의 감정이 오르내리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받아내는 것, 그것이 옷입니다. 단순한 천조각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집안에 또 하나의 작은 집이 있다고. 그것이 바로 옷장입니다. 옷장은 기운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입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기운이 쌓이고 묵은 감정이 스며들고 잊혀진 시간들이 고여 있습니다. 그 공간이 탁하면 매일 아침 그 탁한 기운이 당신 몸 위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기운을 잊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옷장을 열었을 때 이유 없이 답답한 느낌이 든 적 없으십니까? 옷은 많은데 입을 게 없는 것 같고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고 결국 어제 입었던 것을 또 꺼내거나 오래된 옷을 또 꺼내게 되고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날 아침 당신이 어떤 기운을 끌고 나가느냐의 문제입니다. 탁한 옷장에서 시작한 하루는 탁하게 흘러갑니다. 판단이 흐려집니다. 기회가 눈앞에 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돈이 될 결정을 앞에 두고 이상하게 주저하게 됩니다. 이것이 미신처럼 들리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당신 주변에 늘 잘 풀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능력이 더 뛰어난 것도 아닌데 일이 잘 맞아 들어가고 돈도 모이고 사람도 따르는 분. 그분의 옷차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단정합니까? 깔끔합니까? 입은 옷에서 뭔가 정돈된 느낌이 납니까? 반대로 늘 힘들게 사는 분들의 옷차림은 어떻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의 옷장이 문제라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매일 같은 기운 속에 있다 보니 그게 정상인 줄 압니다. 마치 오래된 방에 계속 있으면 냄새를 못 맡는 것처럼 그 방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 냄새도 안 납니다. 그런데 밖에서 들어온 사람은 단번에 압니다. 지금 당신의 옷장이 그럴 수 있습니다. 탁한데 탁한지를 모르는 상태.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색의 옷이 재물을 막는지, 어떤 상태의 옷이 기운을 세게 하는지, 누가 준 옷이 왜 위험한지, 어떻게 버려야 기운이 깔끔하게 정리되는지, 그리고 매일 아침 옷장을 여는 그 5분이 어떻게 하루 전체를 바꾸는지 들으시다 보면 반드시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 순간이 이 영상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옷이 기운을 담는지. 그 원리를 모르면 이후의 내용이 그냥 지식으로만 흘러갑니다. 하지만 원리를 알면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움직입니다.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움직입니다.
돌도 움직입니다. 물도 움직입니다. 바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천도, 옷도 움직입니다. 과학에서는 이것을 진동이라고 합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기운이라고 합니다. 말이 다를 뿐 가리키는 것은 같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쁠 때와 두려울 때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을 때와 싫은 사람 곁에 있을 때 몸이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기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은 압니다. 그렇다면 옷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몸에 닿아 있습니다. 당신이 기뻐할 때도, 화가 날 때도,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을 때도 옷은 거기 있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을, 그 모든 순간의 기운을 옷은 고스란히 받아냅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옷은 당신의 기운을 빨아들입니다. 세탁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실 겁니다. 물론 세탁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탁으로 지워지는 것은 때와 냄새입니다. 기운은 다릅니다. 한번 스며든 기운은 섬유 깊은 곳에 남습니다. 특히 강렬한 감정이 담긴 날의 기운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스님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말이 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역사를 담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장례식에 입고 간 옷, 크게 다투던 날 입은 옷, 사기를 당한 날, 억울하게 눈물 흘렸던 날 입은 옷, 그 옷을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꺼내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그날의 기억을 다시 불러옵니다. 의식하지 못해도 몸은 압니다. 기운이 그 상태로 돌아가려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계약을 성사시킨 날 입은 옷, 오랫동안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 날 입은 옷, 처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날 입은 옷, 옷에는 좋은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 가기 전에 잘 풀렸던 옷을 찾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말로 설명하지 못해도 몸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기운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옷에 기운이 담긴다는 것,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입은 옷의 기운이 나쁘다는 것을 모릅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냄새나는 방에 오래 있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코를 막고 싶을 만큼 심합니다. 그런데 1시간, 2시간 지나면 냄새가 안 납니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감각이 무뎌진 겁니다. 옷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같은 탁한 기운 속에 있으면 그게 정상인 줄 압니다. 그게 원래 내 삶의 온도인 줄 압니다. 그러니 바꿀 생각을 못 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 자체를 모르니까요. 이것이 오늘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었던 경고입니다. 탁한 기운인 줄 모르고 계속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조용하고 가장 오래 지속되고 가장 깊이 재물운을 갉아먹는 방식입니다. 한 분이 생각납니다. 몇 해 전저를 찾아오셨던 중년의 남성분이었습니다. 사업이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하는데 뭔가 늘 막히는 느낌이 든다고 이것저것 여쭤보다가 옷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로 어떤 옷을 입으시냐고 물었더니 10년 넘게 입은 옷들을 아직도 입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색이 다 바랬고 소매도 늘어났지만 입을 수 있으니까 그냥 입는다고. 그 옷 안에 무엇이 담겨 있겠습니까? 10년의 막힘, 10년의 답답함, 10년의 제자리, 그것을 매일 아침 몸에 걸치고 나가셨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옷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옷장 안에 걸린 옷들은 서로 기운을 주고받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하기 시작한 과일 하나를 바구니에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멀쩡한 과일까지 상하기 시작합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탁한 기운을 가진 옷 하나가 옷장 안에 있으면 옆에 걸린 좋은 옷에도 그 기운이 스며듭니다. 한 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옷장 전체의 기운이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 하나하나가 아니라 옷장 전체의 에너지 구조를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옷이 문제일까요? 옷의 색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준 옷인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짚어드려도 지금 당장 옷장을 열어보고 싶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옷장 안의 옷들이 서로 기운을 주고받는다고. 그리고 탁한 기운을 가진 옷 하나가 옷장 전체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옷이 문제인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색이 바랜 옷입니다. 지금 옷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때는 선명했는데 이제는 흐릿해진 옷이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이었는데 이제는 분홍빛도 아닌 어중간한 색이 된 옷. 남색이었는데 이젠 회색인지 파란색인지 모를 옷. 아직 입을 수 있는데 뭐 그 생각부터는 놓아주십시오. 색이 바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옷이 가졌던 생명력이 다했다는 신호입니다. 기운이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풍수에서 색은 단순한 미감이 아닙니다. 색은 에너지의 파동입니다. 선명한 색은 살아있는 기운입니다. 바랜 색은 꺼져가는 기운입니다. 그 꺼져가는 기운을 매일 아침 몸에 걸칩니다. 그리고 그 기운을 입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돈이 모이겠습니까? 기회가 보이겠습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옷장 어떤 색이 가장 많습니까? 검정색입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검정색은 편합니다. 날씬해 보이고 뭐든 잘 어울리고 관리도 쉽습니다. 그러니 하나 사고 또 하나 사고 어느새 옷장의 절반, 아니 그 이상이 검정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검정색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옷장의 70, 80%가 검정색이라면 이것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검정색은 차단의 에너지를 가집니다. 막는 성질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을 막고 흐름을 정지시킵니다. 재물이 무엇입니까? 흐름입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순환하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야 막듯 흘러야 쌓입니다. 그런데 그 흐름을 막는 색으로 온몸을 두르고 있습니다. 재물이 들어올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밝은 색만 입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색의 문제는 비율과 조화의 문제입니다. 검정색 한두 벌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다양성이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색만 가득한 옷장, 그것은 기운이 고인 옷장입니다. 그런데 색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소매가 늘어난 옷, 어딘가 작은 구멍이 난 옷 입고 계십니까? 집에서만 입는 건데요. 밖에 나갈 때는 안 입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집에서 입는 옷이 더 중요합니다. 풍수에서 구멍은 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물이 새는 통로, 건강이 새는 통로, 기운이 빠져나가는 자리. 그런데 그 구멍 난 옷을 가장 오래, 가장 편하게, 가장 자주 입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집입니다. 집은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입는 옷이 탁하면 집 전체의 기운이 탁해집니다. 집은 하나의 에너지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뭘 하십니까? 편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 편한 옷, 늘어나고 구멍나고 색바랜 그 옷을 입고 저녁을 보냅니다. 밥을 먹고 가족과 이야기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그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가장 탁한 기운의 옷과 함께 보내고 있는 겁니다. 외출복은 신경 쓰면서 정작 집에서 입는 옷은 아무거나 입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입니다. 집에서 입는 옷을 더 소중히 다루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집에서 주로 입는 옷이 어떤 상태입니까? 몇 년이나 됐습니까? 그 옷을 입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편하다는 느낌과 기운이 올라가는 느낌은 다릅니다. 낡은 옷은 몸에 익숙해서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기운은 내려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느끼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색이 바랜 옷은 생명력이 다한 옷입니다.
검정일색의 옷장은 재물의 흐름을 막는 옷장입니다. 구멍 나고 늘어난 옷은 기운이 새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입는 옷이 어쩌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 눈에 보이는 문제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옷의 색도 아니고 상태도 아닙니다. 바로 그 옷이 어디서 왔느냐입니다. 누가 준 옷인지, 누가 입었던 옷인지,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다음 순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시고 나면 지금 당장 옷장을 확인하고 싶으실 겁니다. 앞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색이 바랜 옷, 검정일색의 옷장, 구멍나고 늘어난 옷. 그런데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바로 옷의 출처입니다. 그 옷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입었는지, 어떤 감정이 담겨서 왔는지 먼저 선물로 받은 옷입니다. 누군가에게 옷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고마운 마음에 받아서 걸어두고 가끔 꺼내 입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옷을 준 사람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재물운이 좋으십니까? 삶이 활기차고 잘 풀리고 있습니까? 옷은 주는 사람의 기운을 담아서 옵니다. 포장지를 뜯는 순간 그 안에 담긴 것은 옷만이 아닙니다. 그 옷을 고르던 사람의 손길, 그 사람의 삶의 온도,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운, 그것이 함께 옵니다. 나쁜 의도가 있어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기운은 의도와 상관없이 전달됩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준 옷이라도 주는 사람이 오랫동안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거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다면 그 기운이 옷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모릅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운은 이미 몸에 닿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저를 찾아오신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몇 년째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노력하는데 뭔가 보이지 않는 것에 발목이 잡히는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옷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즐겨 입는 옷 중에 오래 아픈 어머니께서 사주신 코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담긴 것이라 소중해서 중요한 날마다 꺼내 입는다고. 그 마음은 귀합니다. 그런데 오래 병환 중에 계신 분의 기운이 담긴 옷을 가장 중요한 날마다 입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중고 옷은 어떻겠습니까? 요즘 중고 의류 거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절약의 관점에서, 환경의 관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풍수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옷을 입었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당신은 모릅니다. 어떤 감정을 그 옷 안에 남겼는지, 어떤 사건을 겪으며 입었는지, 어떤 기운을 그 섬유 속에 쌓아두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세탁을 아무리 깨끗이 해도 기운까지 씻기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강렬한 감정의 기운은 섬유 깊은 곳에 남는다고. 물론 모든 중고 옷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중고로 구입한 옷이 여러 벌 있다면, 그것들이 옷장 안에서 서로 기운을 나누고 있다면,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옷들 사이에서 오늘 입을 것을 고른다면 어떤 기운을 끌고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 겁니까?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나옵니다. 받은 옷, 중고 옷보다 실제로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버리지 못하고 옷장 구석에 걸어둔 옷입니다. 이런 옷 있지 않으십니까? 이별한 사람이 사준 옷,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매일 입었던 옷, 살이 쪄서 이제는 맞지 않는데 언젠가 빠지면 입겠지 하며 걸어둔 옷, 이유는 모르겠는데 버리기가 꺼려지는 옷 입지는 않습니다. 그냥 거기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걸려 있다고 기운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쓰이지 않는 옷은 기운이 고입니다. 흐르지 않으니 탁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의 무게가 공간 전체로 스며나옵니다. 이별의 감정, 힘들었던 시절의 무게,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그것들이 옷장 안에서 조용히 매일 당신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솔직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옷장을 열었을 때 이유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옷이 눈에 띈 적 없으십니까? 입기는 싫고 버리기는 뭐하고 그냥 거기 걸어두는 옷, 볼 때마다 왠지 한숨이 나오는 옷.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옷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와 당신은 맞지 않는다. 내 기운이 당신을 끌어내리고 있다. 몸이 알고 있는 겁니다. 말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아깝잖아요. 추억이 있는 건데요. 아직 멀쩡한데 버리는 건 낭비 아닌가요? 그 마음 압니다. 그 마음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옷이 걸려있는 동안 당신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재물이 잘 모이고 있었습니까? 일이 잘 풀리고 있었습니까? 아침에 옷장을 열 때 가볍고 상쾌한 느낌이었습니까? 옷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지나간 감정을, 끝난 관계를, 흘러가야 할 시간을, 그것을 옷장 안에 가둬두고 매일 아침 그 앞에 서는 겁니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이미 가득 차 있으니까요, 과거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순히 버리면 됩니까? 아닙니다. 버리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정리하는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무작정 버리면 오히려 기운이 더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기운이 깔끔하게 끊어지는지, 어떤 순서로 해야 옷장이 새로운 에너지의 공간으로 바뀌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바랜 옷, 검정 일색의 옷장, 구멍나고 늘어난 옷, 받은 옷, 중고 옷, 버리지 못하고 걸어둔 옷, 이것들이 매일 아침 당신의 기운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정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옷을 꺼내고 입을 것과 버릴 것을 나누고 버릴 것은 봉투에 넣어서 내보내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한 번에 싹 해치우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기운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몸은 치워졌는데 기운은 공간에 남습니다.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흩어진 기운이 방 안 곳곳에 남게 됩니다. 옷장 정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마음을 먼저 준비하십시오. 시간을 넉넉히 잡으십시오. 1시간도 좋고 반나절도 좋습니다. 쫓기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그 쫓기는 기운이 정리 과정 전체에 스며듭니다. 옷 하나를 꺼낼 때마다 잠깐 멈추십시오. 손에 들고 그 옷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옷이 나에게 해준 것들, 추운 겨울날 따뜻하게 감싸줬던 것, 중요한 자리에서 함께 해줬던 것, 힘든 날도 묵묵히 곁에 있었던 것, 그 시간들을 잠깐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고맙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기운을 끊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 없이 던져버리면 연결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기운이 뒤엉킨 채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기운이 공간에 남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마음을 담으면 기운이 정리됩니다. 자연스럽게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자리가 깨끗하게 비워집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공간에 남는 기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옷을 버려야 합니까? 판단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버려야 할 것 같은데 막상 손에 들면 망설여진다고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1년 이상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입니다. 1년 동안 손이 가지 않은 옷은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의식하지 못해도 몸은 알고 있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습니다. 쓰이지 않는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여서 탁해집니다. 1년 동안 걸려만 있던 옷 안에 어떤 기운이 쌓였겠습니까? 둘째, 입을 때마다
기분이 가라앉는 옷입니다. 이유를 모르겠어도 괜찮습니다. 설명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입을 때마다 왠지 기운이 내려가는 느낌, 뭔가 무거워지는 느낌, 그런데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입는 옷. 그 감각을 믿으십시오. 몸이 먼저 압니다. 머리보다 몸이 정직합니다. 셋째, 색이 바르고 탄력을 잃은 옷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생명력이 다한 옷입니다. 수명이 끝난 것입니다. 억지로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옷에게도, 당신에게도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보면 생각보다 많은 옷이 나올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오랫동안 탁한 기운을 쌓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내보낼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버리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냥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기운이 뒤엉킨 채로 내보내게 됩니다.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끊어지는 겁니다. 가능하면 먼저 세탁하십시오. 세탁은 단순히 때를 씻는 게 아닙니다. 기운을 정화하는 행위입니다. 물이 가진 정화의 성질로 옷에 남은 기운을 한번 씻어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접으십시오. 단정히 접어서 봉투에 담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내보내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새로운 곳에서 잘 쓰이기를. 이 마음 하나가 기운의 마무리를 완성합니다. 버릴 수 없는 옷도 있습니다. 추억이 너무 깊어서 차마 손이 가지 않아서 그런 옷은 억지로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옷장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별도의 상자에 담아서 보이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옷장 안에 있는 것과 옷장 밖에 있는 것은 기운이 다릅니다. 매일 아침 그 기운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자, 이제 비웠습니다. 그러면 바로 새 옷을 채워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서두릅니다. 빈 공간이 생기면 불안해집니다. 뭔가로 채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잠깐 내려놓으십시오. 풍수에서 빈 공간은 결핍이 아닙니다. 가능성입니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자연은 빈 곳을 채우려 합니다. 그런데 좋은 것으로 채우려면 좋은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비워둔 그 자리가 새로운 재물의 기운이 들어올 문입니다. 하루, 이틀 그 빈 공간을 느끼십시오. 아침에 옷장을 열었을 때 달라진 느낌이 있을 겁니다. 가볍습니다. 숨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기운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아무 옷이나 채우면 안 됩니다. 재물을 부르는 옷의 색이 따로 있습니다. 기운의 흐름을 살리는 소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옷장 안에 거는 방향과 배치도 기운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들을 모르고 채우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지금부터 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정리하고 탁한 기운의 옷들을 내보냈습니다. 빈 공간을 잠시 두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채울 차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십시오. 채우기 전에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옷장이 재물을 부르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다시 탁한 공간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재물에 좋은 색이 따로 있습니다. 황금색, 노란색, 베이지 계열. 이것들은 전통적으로 재물에 쓰입니다. 땅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풍요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땅은 모든 것을 품고 키웁니다. 씨앗을 받아 열매로 돌려줍니다. 재물도 그렇습니다. 들어온 것을 품어서 불려줍니다. 황금색 계열의 옷 한 벌이 옷장에 있는 것과 없는 것, 기운이 다릅니다. 초록색 계열도 좋습니다. 성장의 색입니다. 확장의 기운입니다. 나무가 위로 옆으로 뻗어나가듯 재물이 자라나는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께 특히 맞는 색입니다. 무언가를 키워나가야 하는 시기에 이 초록색은 그 기운을 돕습니다. 흰색은 정화의 색입니다. 묵은 것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기운. 새로운 기회가 필요한 분, 지금까지의 흐름을 한번
리셋하고 싶은 분께 좋습니다. 흰색 옷을 입으면 스스로도 정돈된 느낌이 듭니다. 그 느낌 자체가 기운을 올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색은 정답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같은 노란색이라도 입었을 때 기운이 올라가는 분이 있고 왠지 어색한 분이 있습니다. 같은 초록색이라도 생기가 도는 분이 있고 기운이 내려가는 분이 있습니다. 색과 사람 사이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이 반응하는 색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간단합니다. 그 색의 옷을 입었을 때 거울을 보십시오. 얼굴이 살아나는 느낌입니까? 눈이 밝아지는 느낌입니까? 어깨가 펴지는 느낌입니까? 그것이 당신에게 맞는 색입니다. 다음은 소재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색은 신경 써도 소재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재가 색만큼 중요합니다. 화학 섬유로만 가득한 옷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이것들은 편하고 관리가 쉽습니다. 그런데 자연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기운의 흐름을 막습니다. 몸과 함께 진동하지 못합니다. 통하지 못합니다. 자연 소재는 다릅니다. 면, 린넨, 실크, 울, 이것들은 숨을 쉽니다. 몸과 함께 움직입니다. 기운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돕습니다. 전부 자연 소재로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피부에 가장 직접 닿는 속옷, 그리고 가장 자주 입는 옷 몇 벌만이라도 자연 소재로 바꿔보십시오.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몸이 먼저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싼 옷을 사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재물을 부르는 것은 비싼 옷이 아닙니다. 정성 들인 옷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만 원짜리 옷을 사서 구겨진 채로 옷장 바닥에 던져두는 사람, 10,000 원짜리 옷을 사서 깨끗이 세탁하고 단정히 개켜두고 정성껏 관리하는 사람, 어느 쪽의 옷장에서 더 좋은 기운이 나오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옷에 들이는 정성이 자신에 대한 정성입니다. 내 몸에 닿는 것을 소중히 다룬다는 것, 그것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정성이 기운이 됩니다. 그 기운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재물을 끌어당깁니다. 재물은 정성 있는 곳으로 모입니다. 허투루 다뤄지는 곳에서는 머물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채울 옷을 골랐습니다. 색도 생각했고 소재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느냐? 배치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그냥 걸어두면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반감 효과를 냅니다. 먼저 옷걸이 방향입니다. 지금 옷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옷걸이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마 제각각일 겁니다. 오른쪽, 왼쪽, 어떤 거는 비뚤어져 있고, 그것이 기운을 흩어지게 합니다. 모든 옷걸이를 같은 방향으로 맞추십시오.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옷장 안의 기운이 한 방향으로 정렬됩니다. 흐름이 생깁니다. 다음은 구역을 나누는 것입니다. 일할 때 입는 옷, 외출할 때 입는 옷, 집에서 입는 옷, 이것들을 섞어서 걸어두지 마십시오. 구역이 나뉘면 기운도 나뉘어 정렬됩니다. 아침에 옷장을 열었을 때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낼지에 맞는 옷이 바로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한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 명확함이 하루를 명확하게 시작하게 합니다. 흐릿한 옷장에서 시작한 하루는 흐릿하게 흘러갑니다. 정돈된 옷장에서 시작한 하루는 정돈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색상별로도 정리하시면 더 좋습니다.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순으로, 혹은 계열별로, 보기에도 좋고 기운의 흐름도 자연스럽습니다. 옷장을 열었을 때 눈이 편안한 것, 그것이 기운이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옷장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수납 공간이 아닙니다. 재물 에너지의 저장소가 됩니다. 내일 아침 그 공간을 열고 그 안에서 오늘의 기운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옷장을 아무리 잘 정돈해도 그것을 여는 방식이 잘못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침에 옷장을 여는 그 순간, 옷을 고르는 그 5분, 그것이 하루의 기운 전체를 결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옷장이 달라졌습니다. 탁한 기운의 옷들을 내보냈습니다. 빈 공간을 두었고 좋은 기운의 옷들로 채웠습니다. 색도 생각했고 소재도 생각했고 배치도 정돈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멈추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정리는 했는데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옷장을 바꿨는데 옷장을 여는 방식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옷장 앞에서 얼마나 머무십니까?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눈을 비비며 옷장을 열고 멍하니 서서 이것저것 꺼냈다 걸었다를 반복하고 시간은 가는데 결정은 안 되고 결국 어제 입었던 것과 비슷한 걸 집어들고 서두르다 보니 단추를 잘못 채우거나 양말을 짝짝이로 신거나 집을 나서면서 이미 지쳐있는 느낌. 이런 아침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아침이 하루를 여는 시간입니다. 명확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시작한 하루는 그 흐릿함이 하루 내내 이어집니다. 오전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상하게 망설여집니다. 점심 먹고 나서 이유 없이 무기력해집니다. 저녁에 돌아보면 뭔가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하루. 그 하루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옷장 앞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침을 바꾸십시오. 그럼 유하면 유함이다 침을 바꾸려면 전날 밤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절에서는 다음 날 입을 것을 전날 밤에 준비합니다.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아침 시간을 아끼려는 효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날 밤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내일을 생각하며 옷을 고릅니다. 내일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까?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까?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이 있습니까? 그 하루에 맞는 옷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그 옷에 의도를 담으십시오. 내일은 좋은 흐름이 있을 것이다. 내일 만나는 사람과 좋은 인연이 이어질 것이다. 내일은 오랫동안 기다린 것이 열릴 것이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의도를 담은 옷과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든 옷은 다릅니다. 옷은 기운을 담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날의 기운을 담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의도를 담아 준비한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도가 옷 안에 깃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 옷을 입을 때 그 의도가 함께 몸에 올라탑니다. 하루가 달라집니다. 전날 밤 준비가 어렵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한 가지만 바꾸십시오. 옷을 꺼낼 때 바로 입지 마십시오. 손에 들고 가볍게 한번 터십시오.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옷장에 걸려있는 동안 기운이 고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었으니까요. 가볍게 터는 것은 그 정체된 기운을 깨우는 행위입니다. 잠에서 깨우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먼지를 털어냅니다. 에너지적으로는 옷의 기운을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말로 해도 되고 마음속으로 해도 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부탁한다. 어색하게 느끼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만 해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하루를 대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옷을 입는 행위가 단순한 습관에서 하루를 여는 의식이 됩니다. 의식이 된 순간 기운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옷을 다 입고 나서 거울 앞에 서십시오. 매일 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대충 입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쁘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30초가 놓치기 아깝습니다. 거울 앞에 서는 것은 옷매무새를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나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거울 속의 나를 보십시오. 단정합니까? 기운이 있어 보입니까? 오늘 이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도 되겠다는 느낌이 옵니까? 그 확인이 자신감을 만듭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기운을 밖으로 뿜습니다.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당당합니다. 그 당당함이 재물을 끌어당깁니다. 재물은 외부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보내는 기운에 반응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좋은 기운을 내보내면 좋은 것이 돌아옵니다. 그 시작이 아침에 거울 앞에 서는 30초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날 밤 내일의 의도를 담아 옷을 준비하십시오. 아침에 꺼내면서 가볍게 터십시오. 입고 나서 거울 앞에 서십시오. 이 세 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1년 후, 3년 후에 드러납니다. 한 분이 생각납니다. 몇 년 전 저를 찾아오셨던 분입니다. 40대 초반의 남성분이었습니다. 늘 아침이 전쟁 같다고 하셨습니다. 옷을 고르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지각할 것 같아서 허겁지겁 나가고 그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니 일도 잘 안 풀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날 밤 10분만 투자해 보라고, 내일 입을 옷을 미리 골라두라고 반신반의하며 해보셨다고 합니다. 한 달쯤 지나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아침이 달라졌다고, 하루가 달라졌다고, 그리고 이상하게 일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고. 옷 하나가 바뀐 게 아닙니다. 하루를 여는 방식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운을 바꾼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옷장의 원리, 탁한 기운을 담은 옷들, 올바른 정리의 방법, 재물을 부르는 색과 소재, 그리고 아침 루틴까지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 연결고리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옷장의 기운 이야기로 시작해서 탁한 옷들이 재물을 막는 원리, 올바르게 정리하는 방법, 재물을 부르는 색과 소재, 그리고 아침에 옷장을 여는 방식까지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스님, 옷장 정리가 정말 재물을 바꿉니까? 이런 작은 것으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 의심 당연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스님으로 살면서 수많은 분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잘 되는 분들이 있었고 열심히 하는데도 늘 막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분류를 오래 관찰하다 보면 분명한 차이가 보입니다.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운의 차이도 아닙니다. 생활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크게 성공하신 분들은 반드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생활의 작은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 옷 한 벌을 관리하는 방식, 신발을 닦아두는 습관, 집안 구석구석을 정돈하는 것, 아침을 시작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기운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운이 인생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기회를 만나도 생활이 흐트러진 분들은 반드시 어느 시점에서 막혔습니다. 기회가 와도 잡지 못했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나갔습니다. 사람이 모였다가 흩어졌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기운이 정돈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활에 흐트러져 있으니 기운도 흐트러져 있는 겁니다. 흐트러진 기운에는 좋은 것이 머물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 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옷 하나를 소중히 다루는 사람은 돈도 소중히 다룹니다. 아침 5분을 정성껏 시작하는 사람은 하루 전체를 정성껏 삽니다. 옷장 하나를 정돈하는 사람은 삶 전체를 정돈하는 사람입니다. 재물은 그런 사람에게 갑니다. 정성 있는 곳에 재물이 머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돈이 안 모이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몰랐던 겁니다. 옷장의 기운을 담는다는 것을, 색이 바랜 옷이 재물을 막는다는 것을, 버리지 못한 옷이 과거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아침 5분이 하루 전체를 결정한다는 것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으니 몰랐던 겁니다. 탓할 것이 없습니다. 자책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알았으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당신은 어제의 당신과 다릅니다. 같은 옷장 앞에 서더라도 이제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아침을 시작하더라도 이제는 다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옷장 전체를 오늘 당장 다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하나만 옷장을 여십시오. 그리고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을 딱 하나만 꺼내십시오. 손에 들고 잠깐 멈추십시오. 그 옷이 당신에게 해준 것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고맙다. 그리고 내보내십시오. 단정히 접어서 깨끗하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 걸음이 새로운 기운의 문을 엽니다. 빈자리 하나가 생깁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모든 큰 변화는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강물도 처음에는 작은 샘에서 시작합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큰 흐름이 됩니다. 재물은 마찬가지입니다. 옷장 하나의 변화가 아침의 변화가 됩니다. 아침의 변화가 하루의 변화가 됩니다. 하루의 변화가 한 달을, 한 해를, 인생을 바꿉니다. 그 시작이 옷장 하나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재물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나는 것도 아닙니다. 내일의 작은 정성이 쌓여서 기운이 되고, 그 기운이 쌓여서 흐름이 되고, 그 흐름이 쌓여서 재물운이 됩니다. 그 정성의 시작을 오늘 옷장에서 해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재물운은 혼자만 알고 있으면 커지지 않습니다. 함께 알고 함께 바꿔나갈 때 더 크게 열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의 기운이 시작되는 그곳, 들어오는 모든 것의 첫 번째 관문, 대부분의 분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그러나 재물운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 오늘 옷장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현관 이야기는 더 놀라우실 겁니다.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